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온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행복해질 완벽한 순간을 막연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마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그토록 원하던 승진을 했을 때, 혹은 꿈에 그리던 휴가를 떠났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행복이 그런 거대한 목표를 달성한 뒤에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행복이 바로 지금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긍정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대기업에 취직하면, 완벽한 연인을 만나면, 혹은 꿈에 그리던 몸무게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행복을 미래로 유예합니다. 나는 할 때 행복해질 거야 라고 되뇌면서 말이죠. 하지만 행복이 이런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행복이 결과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행복은 다음 성취, 다음 소비, 다음 목표 너머에 있다고 말입니다. 광고는 새로운 스마트폰, 고급 자동차, 완벽한 휴양지가 있어야만 마침내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의 단면들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고 나의 행복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이것이 정말 행복의 모습일까요? 그 대답은 종종 모호하게만 느껴집니다. 진실은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대 심리학, 특히 긍정 심리학이라는 분야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행복의 약 40%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 즉 우리의 생각과 삶의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행복의 거의 절반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수용소에 갇혀 고통과 상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이 당연해 보였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의미와 심지어 기쁨까지 찾아냈습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는 희망, 감사,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의 내면, 즉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고 아무리 힘든 경험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결정에서 행복은 삭틉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없는 것을 한탄하는 대신 존재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을 장애물로 볼 것인지 성장의 기회로 볼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삶 전체를 만들어갑니다. 행복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을 버스를 영원히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온전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였나요? 아니면 불완전함 속에서 의식적으로 기쁨을 끌어안기로 선택했을 때였나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소한 대화, 친구와의 웃음, 혹은 고요한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행복이 거창한 성취가 아닌 현재에 존재하고 감사하기로 한 단순한 선택을 통해 찾아온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 쟁취해야 할 상이 아니라 개발해야 할 기술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환경의 희생자에서 우리 삶의 설계자로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를 끝없는 외부의 인정에 대한 갈망에서 해방시키고 풍요로운 현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합니다. 물론 이 선택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종종 놓치고 많은 작은 기쁨들을 음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의 순간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이 행복의 기회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당신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과학입니다. 감사의 실천은 당신의 초점을 결핍해서 풍요로움으로 옮겨 삶의 경험 자체를 바꿉니다.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고난을 회복 탄력성과 희망을 가지고 마주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고통은 공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역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능성의 사고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패 속의 숨결이나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 선택은 용기 있는 행동이며 어떤 일이 닥쳐도 나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지금 행복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공동체와 직장,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파급 효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선택해야 할 무엇입니다. 용기, 의도, 그리고 연습이 필요한 결정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바라보는 렌즈이며 도전과 승리를 해석하는 틀입니다. 매일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장애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쁨을 그릴 캔버스로 볼 것인가? 행복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의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닙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되새기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니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유행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현재 순간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강력한 수련법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판단 없이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햇살의 따스함, 얼굴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주위에 울려 퍼지는 진정한 웃음소리를 마지막으로 온전히 느껴본 적이 언제인가요? 이러한 순간을 알아차리고 음미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기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매일의 삶이라는 직물 속에 짜여있는 아름다움과 평화, 행복의 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은 마음 챙김이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감정 조절, 공감, 그리고 행복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마음 챙김을 연습할 때 당신의 뇌는 긍정적인 경험을 더 잘 인식하고 음미하게 됩니다. 카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커피의 향, 주변의 대화 소리, 한 모금의 맛을 진정으로 느껴보세요. 그 단순한 주의 기울임이 평범한 순간을 선물로 바꿉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은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반응하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쉬는 것,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 산책하며 하늘의 색을 바라보는 것. 마음 챙김의 모든 순간은 우리 마음의 토양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더 큰 평화와 행복으로 자라납니다. 또한 마음 챙김은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과 보살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신뢰와 공감, 친밀감을 쌓아주며 이는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관계는 현재에 머무는 마음으로 가꾸어질 때 꽃을 피웁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을 장려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혹한 판단 없이 알아차리도록 가르칩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난 자신을 비판하는 대신 이러한 감정을 인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내면의 갈등을 줄이고 평화감을 조성합니다. 마음 챙김은 완벽한 환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서둘러 나오는 대신 잠시 숨을 느끼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알아차리고 피부에 닿는 이불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하루 종일 평온함과 깨어있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을 연습할 때 행복은 먼 미래나 완벽한 상황 뒤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삶이 펼쳐지는 대로 주의를 기울이는 단순한 행위 속에 있습니다. 햇살의 따스함, 웃음소리, 음식의 맛, 사랑의 느낌. 이것들이 바로 살가치가 있는 삶을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립되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물학 깊은 곳에는 연결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음식, 물, 쉼터만큼이나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진실은 외로움이 우리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의 힘과 시급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친구와 팔로워를 쌓지만 진정한 소속감은 종종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정이라고 불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빠져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에 투자할 때 당신은 영혼을 살찌우는 지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계들은 회복력을 키우고 기쁨을 증진시키며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만들어냅니다. 친구나 가족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당신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안에 빛을 밝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과학적 연구 역시 이 진실을 뒷받침합니다.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을 구축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우리의 두려움, 꿈, 불완전함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가 시간을 내어 공감으로 귀 기울이고 서로를 위해 존재해주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 세상은 행복이 고립 속에서가 아니라 공유된 경험과 상호 지원을 통해 길러지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누구와 삶을 공유하느냐에 더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구축하는 관계는 당신의 여정을 밝히는 불꽃이며 당신을 지탱하는 다이고 삶의 폭풍 속에서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입니다. 완벽함은 우리가 쫓는 가장 유혹적인 환상이지만 동시에 기쁨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흠없고 실수 없는 모습이어야만 가치 있고 성공하며 행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자유롭고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불완전합니다. 이것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함 속에야말로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불가능한 완벽의 기준을 들이댈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의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됩니다. 좌절과 실망,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완벽주의는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엽니다. 이것은 기준을 낮추거나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여정, 그리고 불완전함을 연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를 실패가 아닌 발견과 성장의 길에 있는 필수적인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인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구를 완성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실패를 수치심의 원천에서 배움과 기쁨의 원천으로 바꾸었습니다. 인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신의 인간성을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수하고 좌절하고 취약함을 느끼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표시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안도감을 가져다주고 자기 비판을 줄이며 행복이 자라날 공간을 만듭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은 용감한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완벽되신 과정을 축하하며 미래의 어떤 이상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순간에서 기쁨을 찾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행복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지저분하며 아름다운 인간 존재의 현실을 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과정과 여정 속에서 완벽해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처럼 느껴지는 일상의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취나 얼마나 흠없이 보이는가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인간성, 당신 자신이 되려는 용기, 그리고 불완전함을 통해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에디슨처럼 발견의 과정에서 기쁨을 찾고 당신의 불완전함이 당신의 힘, 회복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행복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신 휴대폰, 신형 자동차, 유행하는 옷, 이런 것들이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건의 스릴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우리 뇌가 물질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경험을 더 생생하고 오랫동안 저장한다고 밝힙니다. 여행을 떠났을 때, 콘서트에 갔을 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을 때를 떠올리면 뇌는 기쁨과 연결을 가져오는 풍부하고 상세한 기억들로 환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물질적 소유는 그런 종류의 감정적 깊이를 거의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경험은 또한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도시를 탐험하거나 콘서트에서 나란히 환호할 때 우리는 깨기 어려운 유대를 만듭니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공감, 이해, 그리고 기쁨을 키웁니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느끼는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경험은 우리를 현재에 머물도록 이끌고 삶이 펼쳐지는 대로 음미하도록 초대합니다. 모험을 할 때 당신은 평소에는 놓치기 쉬운 햇살의 따스함, 파도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같은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기쁨을 향상시키고 감사를 깊게 합니다. 경험이 반드시 사치스럽거나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기쁨은 공원 산책, 이웃과의 대화,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집밥과 같은 단순한 순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 뒤에 있는 의도, 우리가 가져오는 현재성, 그리고 그것이 키우는 연결입니다. 경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연결, 성장, 의미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축적을 통한 행복의 환상보다는 삶 자체의 풍요로움에 투자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우리가 전시하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순간들, 그리고 우리 집을 채우는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경험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깊은 진실 중 하나는 우리가 얻는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에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친절한 행동, 또는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연결과 기쁨의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목적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은 우리를 고정시키고 우리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며 삶이 힘들 때도 일어서게 돕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 목적 의식을 활용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쌓는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영향력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는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소속감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줄 때 우리는 자신의 걱정과 욕망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우리의 초점을 나에서 우리로 옮깁니다. 이 전환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녹여내며 마음을 넓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또한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때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공감은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연민을 키우며 이 두 가지는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봉사를 통한 목적은 또한 우리에게 회복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계속 나아갈 의미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기쁨과 연결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친절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탱하고 주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강력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깊이 얽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정신적 또는 감정적 요인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적 안녕이 우리가 매일 어떻게 느끼는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편안한 수면을 취할 때 우리 뇌는 엔도르핀이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준 행복 분자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에는 기쁨과 회복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동은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움직일 때 뇌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의 분출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춤을 추든 아침에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든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든 말입니다. 영양 또한 행복의 초석입니다. 우리가 몸에 넣는 것이 뇌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인지 기능을 지원하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수면은 감정 건강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충분한 양질의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뇌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과 존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체 건강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행복이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이것은 완벽함이나 엄격한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친절하게 반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순간들이 바로 우리 존재의 직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목표와 야망에 사로잡히지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은 우리가 간과하는 작은 승리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인정받고 축하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당신이 이룬 진전을 인정하는 힘을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추진력의 기반이 됩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뇌에서 쾌락과 보상의 화학 메신저인 도파민을 방출시켜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이는 당신의 뇌가 진전을 추구하도록 조건화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을 강화합니다. 작은 승리는 또한 진전이 항상 완벽함이나 거대한 도약에 관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의 회복력, 두려움의 순간에서의 용기,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우아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를 축하할 때 당신은 함께 모여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어지는 불완전한 단계들의 연속이 바로 삶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때 멈추고 숨쉬고 축하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중요합니다. 모든 작은 승리는 당신의 힘과 인내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순간들을 온전히 포용하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삶을 고무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며 변화시킬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행복은 먼 꿈이나 모든 것이 완벽해진 후에 기다리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실천, 마음가짐, 그리고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기쁨을 선택하기 시작하십시오. 평범하고 지저분하며 아름다운 순간들을 음미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삶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 그것은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려